안녕하세요. 갱상도 박아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늦가을쯤 경북대학교 학술림 인도길 어필 라이딩 영상을 올립니다. 대구 남구에서 출발하여 대구시를 관통해서 초래산 경북대학교 학술림까지의 거리는 꽤 먼 거리로 18km 정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자전거 주행거리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타시는 다양한 유튜브 올리신 분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남구에서 안심이동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처음 가보는데 오르막이 길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대구 학술림 인도길 가기 전부터 힘이 빠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길 따라 올라오면 경북대학교 학술림 건물이 나오는데 뒤편에 철제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를 들고 통과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며 아시겠지만 대구 학술림 인도길은 약 3.3km 거리이며 산과 산을 돌아가면서 경사도가 있기에 초보인 저도 그날은 올라가는데 많이 힘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늘 MTB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갈 때 느끼지만 어필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고 무릎 아프고 힘이 듭니다. 저의 자전거는 전기 MTB 자전거라서 어필할 때 전기의 힘을 도움을 받고 힘든 것은 일반 MTB 자전거와 같지만 조금 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단점은 자전거 무게가 무거워서 가급적 주행거리를 전기 배터리 양만큼 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배터리를 조절하기에 무조건 배터리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필할 때는 파스 1단계를 놓고 일반 기어는 3단을 놓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는데 경사도가 높은 곳은 파스 3단계 올리고 일반 기어는 1단으로 놓고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고경사도가 있을 경우 파스 5단계 올리고 일반 기어는 1단 놓고 페달 열심히 밟으면 웬만한 고경사도는 거의 올라갑니다. 일반 MTB 자전거 타시고 열심히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심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일반 MTB 자전거도 사용 많이 해봤고 현재도 매일 출퇴근용과 마실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MTB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르시는 분들은 대단한 체력을 가진 분들이라 인정합니다. 허나 저처럼 나이가 50대 중후반 이후 각종 성인병과 여러 몸 상태도 안 좋은 분들에겐 전기 MTB 자전거를 오히려 추천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전기 도움으로 여러모로 이동거리뿐 아니라 평소 가보지도 못한 곳을 갈 수 있는 자유도를 줍니다. 그 점이 전기 MTB 자전거의 큰 장점입니다. 괜히 젊은 30대 40대 분들 따라한다고 고가의 일반 MTB 자전거 구입하셔서 당뇨나 성인병으로 얇아진 허벅지를 현실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마음만 젊어서 산에 올라가셨다간 고경사도 앞에 자전거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분명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비싼 MTB 자전거는 빨래 건조대로 전락하다가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일종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 운동도 지금의 자신 육체적 조건 근육량이나 성인병 정도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역시 출퇴근용 일반 MTB 자전거로 여기 학수림도를 어필하라고 한다면 올라가다 지치거나 아마 중간중간 끌발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MTB 자전거 타는 것이 외에도 제가 폐섬유증 환자라서 매일 헬스를 한 지 이제 10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얼마 전 2024년 4월 말에는 대구 남구에서 외관 7곡보까지 왕복 118km를 전기 MTB 자전거로 라이딩하고 왔습니다. 조만간 그 영상도 편집하여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학술님도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체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100km) 넘는 거리를 전기 MTB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젠 배터리 소모가 걱정이 되어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체력이 더 좋아지고 좀 더 장거리가 익숙해지면 가벼운 카본 로드 자전거도 한 대 더 구매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전기 MTB 자전거와 헬스 덕분에 허벅지 굵기도 좀 더 예전보다 굵어졌고 당뇨 수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장거리용 가벼운 로드 자전거가 요즘 눈에 자꾸 들어오더군요. 저는 전문 자전거 선수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힐링 삼아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체력과 여러 상황과 나이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자전거로 체력이 쌓이고 장거리가 쉬워질 때 그때 다른 자전거로 기변을 하시던지 저처럼 일반 로드 자전거를 추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50대 중후반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를 수 있고 먼 장거리로 갈 수 있는 자전거는 전기 MTB 자전거입니다. 전기 힘을 빌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산에 오를 수 있고 먼 곳을 갈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행복한 자전거 생활입니다. 간혹 전기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전기 자전거 그거 운동이 제대로 됩니까? 묻습니다. 제 경험 답은 네입니다. 보통 평지나 일반적으로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파스 1단계를 설정하고 달리는 거나 일반 자전거 기어비를 중간 정도 놓고 일반적으로 달리는 거나 페달 밟는 강도색이나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에 비하여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르막 경사도에도 페달을 밟아보면 상당히 묵직하고 무릎과 허벅지의 압박을 느낍니다. 고경사도에서 끌바를 할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경사도에서 끌바와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일반 MTB 자전거나 전기 MTB 자전거나 둘 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고경사도에 올라갑니다. 나이 50대 들어서 각종 성인병 있고 몸 건강을 위하고 자연을 보며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왜 전기 MTB 자전거를 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어필하는 구간을 많이 잘랐습니다. 학술림 독일은 산과 산기슭을 돌고 돌아서 어필 구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산과 산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언제쯤 끝이 나올지 한참을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에 배낭을 메고 혼자서 걷는 것이 더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는 나무와 숲을 보며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위한 라이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제격인 운동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어필 구간만 나오는데 파스 3단에서 5단까지 경사도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페달을 밟으며 올라갔는데 한 번도 끌발을 한 구간은 없었습니다. 늦가을쯤이라 마른 낙여 위로 자전거가 지나가가니까 사각거라는 소리가 가을의 정취를 멋지게 느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스팔트에서 나는 소리는 전기 MTB 자전거이기 때문에 웅거리는 모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산악 MTB 자전거 라이딩의 매력 중 하나가 산속에서 자갈과 흙을 밟고 지나가면서 지면에 느끼는 노이즈 소리가 아주 멋집니다. 사각 바스락거리며 자전거 바퀴와 흙지면이 부딪혀서 나는 흙길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입니다. 학술임도 끝에 다 왔습니다. 임도 끝은 영상에 나오듯 막혀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공사를 해서 길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SNS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고 준비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로 다운힐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술림 임도길 다운힐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겠습니다. 저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